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8월 10일 날 봤던 A형, B형, C형의 요 함수 문제만 모아서 문제풀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 8월 10일 날 나왔던 시험 중에서 A형에서는 if 함수가 나왔고요. 또 B형과 C형에서도 if 함수가 다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요 A형하고 B형에만 나왔고 C형에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당연히 vlookup은 6번에 전부 다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랭크 함수가 이렇게 A형, B형, C형에 다 나왔고요. 그죠? 그리고 이 sumif하고 count if 같은 경우는 지금 A형에는 나오질 않았는데 B형과 C형에서는 요 sumif, count if가 B형에서는 같이 나왔고요. C형에서는 요 sumif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올림해주는 함수가 요 라운드가 나왔고 또 이쪽에서도 보면은 C형에서는 라운드 또 업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A형, B형, C형 중에 우리가 1교시에 보면은 A형이고 2교시에 보면 B형이고 또 3교시에 보면 C형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몇 교시에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 유형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ITQ 엑셀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함수만큼은 A형, B형, C형을 골고루 다 좀 풀어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 같이 A형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의 1번은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는 제가 문제풀이 할 때는 지금 1번부터 번호 순서대로 풀이를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는 6번부터 이렇게 거꾸로 가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6번에는 매번 vlookup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쉽게 맞힐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 처음부터 문제를 푸는데 조금 황당하거나 내가 조금 해결하지 못하는 함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거꾸로 푸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1번부터 문제를 볼게요. 그래서 진행 시간을 구하라고 했는데 관리 코드의 마지막 값이 1이면 이라고 했어요. 얘가 지금 조건이 되는 거고 1이 되면 2시간 그 외에는 3시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함수 문제를 여러분들이 볼 때는 뒤에 있는 함수를 먼저 좀 보시는 거야. if하고 write가 나왔네. 그럼 write는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 글자 수를 마지막 글자인지 두 글자인지 하여튼 우리가 어디 오른쪽에 있는 글자 수를 뽑아낼 때 사용하는 거고 if라고 하는 거는 조건식이 맞으면 참값 조건식이 틀리면 거짓값으로 출력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면 문제를 읽으면서 요게 조건이고 요게 값이다 라고 하는 거를 조금 유추하면서 읽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다 풀어볼게요. 함수 마법사 여기죠. 여기 들어가 주셔서 if 함수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이렇게 if 함수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 if 함수에서는 지금 보면은 관리 코드의 마지막 값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관리 코드의 마지막 값 얘가 뭐가 나오면 마지막 요 값이 뭐가 나오면 1이 나오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1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입니다. 그렇죠?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if left, if right, if mid가 나왔을 때는 그 값은 다 문자예요, 여러분들. 그거 꼭 주목해 주셔야 되고 지금 관리 코드의 마지막 값이 뭐가 나오면 1이면 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관리 코드의 요 마지막 글자라고 하는 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썼지만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뭘로 바꿔야 돼요? 식으로 바꿔 적어 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마지막 값이라고 하는 걸 적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write로 적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지우고 식을 한번 여기다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write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write 그쵸? 어디에 있는 요 관리 코드 여기잖아요. 관리 코드에 있는 몇 글자? 마지막 한 글자. 우리가 left, right, mid는 글자 수를 적어주는 거고 mid 함수만 몇 번째부터 몇 글자라고 하는 숫자가 2개가 들어가죠. 근데 left, right는 글자 수만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얘는 몇 시간? 2시간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몇 시간이라 그랬어요? 그 외에는 몇 시간이다? 3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위에 있는 나와 있는 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조건식 얘가 참일 때, 요 조건식이 참일 때 돌려줘야 되는 값은 2시간. 거짓일 때 돌려줘야 되는 값은 요 3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고, 채우기 핸들 해주시게 되면은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테두리는 나중에 한번 정리하면 되겠죠? 네, 이번에는
순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요 뒤에 rank.eq라는 함수가 먼저 나왔죠. 그럼 우리가 rank.eq라고 하는 함수에서는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 올더가 내림이냐 오름이냐에 따라서 써지는 부분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요 수강료에 대한 순위를 구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알고 내림차순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내림차순이면은 큰 숫자가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략을 하거나 마지막에 올더 값을 생략을 하거나 아니면 뭐를 적어도 돼요? 0을 적어도 돼요. 근데 보통 생략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가 오름차순이라고 나왔다라고 하면 저희가 여기다 뭐라고 적어야 돼요? 마지막에다가 그렇죠. 1이라고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잘 읽고 파악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다가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rank.eq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rank.eq에 들어가면은 여기 넘버라고 하는 거는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첫 번째 수예요. 그 넘버, 요 수강료, 그죠? 요 수강료에 있는 57,500원이 어디에서 여기 안에서 몇 등 했냐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지호라고 하는 게 G6으로 바뀌면 76,300원은 또 여기 네모나게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거에서 몇 등 했느냐 또 여기에 있는 59,000원은 또 여기 안에서 몇 등 했느냐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넘버는 우리가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구수를 선택하시면 되고 요 REF라고 하는 게 범위죠. 우리가 필수 영단어 REF, 어레이, 렌지 아셔야 된다 그랬지? 네, REF는 뭐예요? 수강료가 들어가 있는 전체 범위예요. 그런데 요 전체 범위는 절대로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참조 들어가야 돼요?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요거 놓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랭크 함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떠올라야 돼. 전체 범위는 뭐다? 절대 참조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올더가 생략을 하게 되면 내림이고 여기다 1을 적으면 오름차순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함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확인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채우기엔드를 바로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뒤에 위를 붙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어디에 가서 여기 수식 입력줄 있죠? 여기에 가서 엔드 연산자 집어넣고 뭐라고 적어야 돼요? 여기에다가 엔드 연산자를 집어넣고요. 다시 여기서 에러가 났네요. 그죠? 여기다 %를 넣어주시고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위라고 적어놔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체크 눌러주시고요. 채우기 엔드를 해주시게 되면은 등수가 나옵니다. 가끔 여기에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보시게 되면 동일 등수가 너무 많이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등이 여러 개가 나오고 2등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00% 뭐를 안 했냐면요. 여기에 있는 요 참조 있잖아요. 이 부분에 절대 참조를 안 하신 거예요. 그죠? 그거 확인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라운드하고 에버리지가 나왔습니다. 라운드하고 뭐가 나왔어요? 에버리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에버리지는 평균, 라운드는 반올림 해주는 거죠. 수강료 전체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수강료의 전체 평균을 구해서 얘를 반올림 하래요. 어디까지? 1,000원 단위까지 반올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 라운드나 라운드업이나 라운드 다운이 나왔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 자릿수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소수점이 없다. 정수 처리해주세요 라고 할 땐 0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소수점 첫째 자리다 라고 하면 1, 둘째 자리다고 하면 2, 셋째 자리다 라고 하면 3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 정수 부분에 있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양의 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자릿수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요 자릿수를 얼마로 지정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항상 여기에 이렇게 예시가 보여져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다가 정수까지 구하시오 라고 하면 0 쓰면 돼. 요 0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수점 첫째 자리다 라고 하면 1 쓰면 되는 건데 여기 앞으로 갈 때 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에서 헷갈려요,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는 요 숫자를 이렇게 바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0이 지금 몇 개 있어요? 3개죠. 3개예요. 그리고 얘가 1의 자리, 10의 자리 여기 앞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0의 개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시게 되면 자릿수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운드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라운드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지금 일단 라운드나 라운드업이나 라운드 다운은요. 넘 디지트를 먼저 적어주세요. 자릿수 -3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를 적어주시고 넘버는 어떤 거? 수강료 전체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수강료 그러니까 여기서 AVER, AGE 요 간단한 거는 여러분들이 좀 쓰시면 좋겠죠. 에버리지 적어주시고 가로를 어떻게 해요? 열어야 되겠죠. 함수를 내가 썼을 때는 가로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여기 수강료. 그리고 가로를 닫아요. 그죠? 그러면 원래 금액이 요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3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475가 다 어떻게 돼요? 0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4라는 수가 올림수가 아니니까 그냥 버려진 거지. 그래서 65,000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답이 나왔을 때 원자가 저는 나와요 안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안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함수 결과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심표 스타일 눌러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런 거에는 눌러주면 안 되죠. 1번과 2번에는 그냥 순수한 숫자가 나왔을 때는 요 첨단위 요 심표 스타일 있잖아요. 얘를 눌러주셔서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4번은 가장 빠른 진행 일자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정의된 이름. 이 정의된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간단한 날짜로 여기 뒤에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도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함수가 나왔어요? 민이 나왔어요. 그럼 민. 네, 클릭해 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뭐를 찾아주시면 돼요? 민이에요. 그죠? 민. 클릭해 주시고 어디에서? 여기 나와 있는 진행 일자에서 가장 이른 날짜, 가장 빠른 날짜. 그런데 이름이 정의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바로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진행 일자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 여기에다 직접 진행 일자라고 써도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얘네들은 여기 이 날짜도 날짜 데이터도 숫자 데이터다 보니까 날짜로 인식이 안 돼요. 이렇게 숫자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은 날짜가 이렇게 날짜로 표기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마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어떻게 요 간단한 날짜로 지금 표시를 하라고 하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클릭을 하고 만약에 간단한 날짜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가서 요 간단한 날짜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간단한 날짜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는 그 뒷섬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뒷섬이라고 나와 있는 함수가 나왔다. 뒷섬, dAverage, dCount, dCount A, dMax, dmin 이런 함수가 나왔다라고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뭐냐? 이 d가 나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해야 된다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오면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되고 조건을 지정을 할 때도 필드명이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생활 양식이라고 나와 있는 게 조건이 되는 거고 수강 인원에 대한 합계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을 구하고자 하는 셀에다 클릭해 놓고요. 뒷섬을 찾아주시면 돼요. 뒷섬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이렇게 칸이 나오잖아요. 여기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오죠. 이 부분은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생활 양식이 들어가 있는 종류부터 수강 인원까지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냥 통일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필드명을 포함해서 전체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열번호는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수강 인원이 몇 번에 있어요? 7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필드 이 열번호는 이 7을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여기는 필드명을 클릭해 주셔도 되는데 저희는 그냥 열 번호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을 써주시면 되고요. 조건은 생활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뭐가? 종류가 생활 양식인 거. 이 부분을 필드를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생활 양식에 해당하는 수강 인원의 합이 이제 구해지는 거예요. 여기 18, 그다음 여기 있는 것도 27, 여기 있는 거 숫자를 다 어떻게 돼요? 더해서 결과값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요 vlookup이라는 함수를 풀어볼게요. 요 vlookup h
요 수강료를 구하라고 했는데 H14셀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있죠. 여기 있는 거를 선택할 때마다 여기는 수강료가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H14셀에서 선택한 뭐 메뉴명에 대한 수강료 이 부분이 여러분들 뭐예요? 범위예요.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메뉴에 대한 뭐 수강료 이 부분이 바로 뭐다? 범위다 라고 하는 거. 그죠? 요 H14가 뭐가 되는 거예요? 찾으려고 하는 값이죠. 얘가 찾으려고 하는 값. 그죠? 얘가 찾을 값. 그죠? 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이룩업 하면은 문제 읽을 때 요거를 잘 체크를 좀 해놔 주시면 좋겠죠. 일단 클릭해 주시고 브이룩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칸이 나오는데 요 검색할 값, 찾을 값은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여기 H14셀에 들어가 있는 메뉴명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밑에 요 범위라고 하는 거 있죠? 테이블, 렌지 요 범위는 바로 어디다? 메뉴에 대한 수강료. 메뉴명에 대한 어디요? 수강료.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열 번호, 컬럼 인덱스 넘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이 돼요. 그래서 열 번호는 여기 몇 번이 들어간다? 4번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요 범위 검색 얘는 반드시 뭐예요? 여기는 반드시 0을 써줘야 된다. 왜?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0을 써야 된다라는 거를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브이룩업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 칸은 지정이 되어 있어요. H14셀. 그리고 마지막에 범위 검색은 항상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표범위하고 열 인덱스 번호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를 잘 보시고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해서 답이 나왔으면 이 클럽 샌드위치는 수강료가 57,500원이잖아요. 다른 거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버섯 들깨탕은 68,500원. 몇 개 눌러보시고 잘 바뀌었는지 확인하시면 제대로 된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은 테두리를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고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눌러주게 되면 테두리가 정리가 되죠. 그래서 A형은 이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B형으로 한번 가볼게요. B형의 1번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매번 많이 나왔던 문제의 그 유형의 스타일로 좀 나왔는데요. 요 입찰 금액, 여기 보면 입찰 금액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는데 1등부터 다 구하는 게 아니라 1등부터 몇 등까지만 3등까지만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을 표시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if가 나왔고 랭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if를 몇 번을 써야 되냐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만약에 순위 구한 게 이 순위를 구한 결과가 여기는 이제 순위라고 하는 건 랭크 함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얘가 1이면 1로 표기하고, 또 얘가 2등이면 2로 표기하고, 얘가 3등이면 3으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공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쵸? 이거를 여러분들이 1, 2,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수 범위의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냐. 1, 2, 3이 나오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작아야 되겠죠? 그죠? 뭐보다? 3보다 작아야 되는데 3도 나와야 되니까 3 이하로 해주게 되면 3 이하라고 하는 수의 범위 안에는 1, 2, 3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위가 3 이하가 되면은 요 창값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가라? 거짓값으로 가라고 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if 함수에 들어가서요. 제가 이거를 그냥 한글로 또 한번 적어 볼게요. 순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순위가 3 이하가 되면, 이런 형식은 없어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해당 순위가 나오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뭐를 나오게 해라? 공백을 나오게 하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위가 만약에 1등한 사람은 참으로 가요. 그죠? 1, 2, 3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랭크 함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그 순위 1등이 나오겠죠. 근데 4등한 사람이 있어요. 4등한 사람은 요 창값이 안 되니까 거짓값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공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순위 if하고 랭크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3등까지 표기하라고 하면 3 이하, 4등까지 1, 2, 3, 4로 표기하세요 라고 하면 4 이하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순위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에 랭크.eq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랭크.eq 들어가서 누구? 입찰 금액. 요 입찰 금액에 있는 요 순위가 어디에서? 여기 순위 전체에서
이 부분이죠. 전체 요거 우리가 아까 알았죠. A형에서 랭크는 무조건 무슨 참조해야 된다?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내림이니까 뒤에는 생략을 하면 되겠죠. 이 순위가 3등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값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짓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 순위 구한 거 H5에 들어가 있는 입찰 금액이 요 입찰 금액 전체에서 몇 등을 했느냐, 1등 했냐, 2등 했냐, 3등 했느냐 이걸 따져서 묻는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랭크를 또 쓰기가 번거롭다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우리 복사하는 단축키 컨트롤 C잖아요. 걔를 눌러도 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복사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칸에다가 순위가 또 나와야 되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거나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 사람은 지금 3등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까 순위라고 한글로 적어 놓은 거에다가 랭크 함수를 집어 넣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체육인들 하게 되면은 답이 1, 2, 3등 한 곳에만 나오는 거예요. 1, 2, 3이라고.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합계는 어떻게 구하라고 했냐면 계약 코드의 5번째 자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이 계약 코드의 5번째 자리 숫자 여기 5번째 자리 그럼 계약 코드의 5번째라고 하는 거 1, 2, 3, 4, 5 얘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5번째라고 하는 글자는 5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글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5번째 자리라고 하는 거를 5하고 1이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5, 1이에요? 5번째 시작한 한 글자만 필요하니까 5, 1이 되는 거예요. 일단 5, 2라고 적으면 4, 1이 나오겠지. 그죠? 5, 1. 요 구항 숫자에다가 얼마를 곱해요? 15만 원을 곱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우리가 는 하고 미드에 들어가서 바로 구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함수 마법사로 가서 구해도 되는데 우리가 함수 마법사로 가볼게요. 그죠? 미드 검색을 할게요. MID 이렇게 구하면 요 텍스트는 계약 코드가 있는 거. 요 스타트 넘버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게 5번째부터 넘차라고 하는 건 글자 수를 말하는 겁니다. 얘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가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여기 끝에다가 15만 원을 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15만 원 적어주시는 거예요. 일시, 100, 1000만, 10만. 그죠? 이렇게. 그리고 체크 눌러주시게 되면은 원래 있던 금액에다가 원래 나왔던 숫자에다가 15만 원을 곱해진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네, 3번에는 또 미니 또 나왔는데 아까 A형에서 풀었던 거랑 유사한 거죠. 가장 빠른 작업일. 그래서 작업일에는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이름 정의한 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간단한 날짜로 바꿔주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니 나왔는데 여기 가서 MIN 민에 들어가서 어디에요? 여기 작업일 여기를 선택하면 우리가 가장 빠른 작업일 이 부분을 선택을 하면 이름 정의한 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왔죠. 여기 정의된 이름이 작업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온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할 때는 분명히 여기가 뭘로 이름이 정의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서 뭘로 작업일이라고 이름이 정의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요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죠?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직접 뭐라고 써도 돼요? 작업 1이라고 써도 된다 그랬죠. 이렇게 써줘도 여기가 선택이 되고 아니면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도 작업 1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확인을 눌러줬을 때 요 샵샵샵이 나오는 거는 연럽이가 어떻게 돼서 좁아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 표시 형식이 뭐로 되어 있는지 요 간단한 날짜로 되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4번에는 여기 보면은 영업 3팁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이죠. 입찰 금액이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에버레이지인데 여기는 에버레이지에 관련된 게 안 나왔죠. 이렇게 sumif하고 countif가 나오면서 평균을 구하라고 한다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나누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sumif 나누기 뭐가 돼야 된다? countif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과목을 다 어떻게 해요? 더하잖아요. 더한 거에다가 나누기 얼마를 해요? 3을 하죠. 왜? 요 과목이 세 과목이니까 3을 하잖아요. 그래서 sumif가 뭐 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영업 3팁에 대한 입찰 금액의 합계를 구해주는 거고 요 3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카운트 if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영업 3팁이 몇 개인지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중간에 평균이니까 나누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um if, count if가 주어지면서 평균을 구해라 그러면 sum if 나누기 count if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sum if에 들어가 볼게요. 먼저 우리가 sum if 들어가 주셔서 sum if 함수는 맨 처음에 렌지는 조건 범위예요. 요 영업 팀명이 들어가 있는 요 조건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조건은 영업 3팀이에요. 직접 써주세요. 영업 3팀 이렇게 요거 누르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눌러도 되긴 하겠지만 만약에 영어 3팁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누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um if나 count if에서는 조건은 직접 입력하자라고 알고 계시는 게 모든 그 어떤 문제의 유형의 패턴이 나오든 해결이 가능합니다. sum 렌지는 입찰 금액 여기를 범위를 지정하면 영업 3팀에 해당하는 입찰 금액의 합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들어가서 이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나누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름 상자 있는 데 가서 무슨 함수 들어가면 돼요? count if 없을 때는 이 함수 추가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COU 그래서 여기 count if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count if에 들어가면은 요 렌지는 범위죠. 팀명이 들어가 있는 곳에 범위 그리고 조건은 누구라고 써야 돼요? 영업 3팀이라고 또 이렇게 적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타 없이 써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영어 3팀, 영어 3팀이 두 개가 있대요. 지금 딱 보면 하나, 두 개 있네요. 그죠? 그래서 아까 구한 합에다가 2로 나눈 결과가 여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에는 dcount A가 나왔어요. dcount A라고 하는 거는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죠?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 그래서 뭔가 어떤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다 건자 붙이라고 했습니다. 요 건자 붙이라고 하는 것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영업 1팀이 조건이 되고 요 영업 1팀에 해당하는 계약 건수. 그러니까 영업 1팀이 계약을 몇 개를 했느냐 이거를 건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하고 dcount A에 들어가 주시면 돼요. DCO, dcount A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필드 열번호는 이거 몇 번을 선택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3번을 하셔도 되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dcount, count A라고 하는 거는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니까 숫자 데이터든 문자 데이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업팀에 대한 개수니까 여기다가 이 필드를 3번을 쓰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죠? 3을 적어주시면 되고 이 크리테리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조건이죠. 팀명이 누구? 영업 1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조건 범위도 필드명을 포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이 필드 번호는, 열 번호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거나 여기 1번부터 7번까지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뭐 담당자, 계약 건수를 담당자가 있으니까 담당자가 있는 거를 선택을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업 1팀에 대한 계약 건수니까 3번을 선택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4로 바꿔도 3이죠. 7로 바꿔도 3이죠. 번호가 똑같습니다. 그죠? 개수는. 자, 확인을 눌러주시고 이게 끝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수식 입력줄 뒤에다가 AND 연산자 이용해서 뭐라고 써줘야 돼요? 건이라고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요 건 입력하시는 거 놓치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이제 6번 입찰 금액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입찰 금액은 V룩업이네요. 그죠? H14셀에서 선택한 어디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죠? 고객사에 대한 뭐예요? 입찰 금액이에요. 그래서 요게 뭐가 된다? 범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꼭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V룩업 놓치지 않아요. 자, 클릭해 주시고 V룩업에 들어가 주셔서 첫 번째 칸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H14셀. 그리고 마지막은 0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범위가 어디다? 고객사에 대한 입찰 금액이에요. 그죠? 이거고 입찰 금액이 몇 번째? 1, 2, 3, 4, 5에 있죠. 그래서 이 입찰 금액은 열번호를 몇 번을 적어야 된다? 5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왔고요. 요거를 눌러볼 때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그죠? 요 고객사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요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바뀌어 주시게 된다라고 하면 잘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금호몰산에 해당이 되는 입찰 금액은 얼마다? 190만 원이다. 그죠?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요 나머지는 또 테두리가 안 맞아 있을 때는 요 테두리를 한번 정리를 해놔 주십시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또 보시게 되면은 랭크 함수가 나왔어요. 요 랭크가 나왔고 뒤에 뭐를 붙이라 그랬어요? 결과값의 위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판매 수량에 대한 뭐다? 내림 차순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 주시고 판매 수량이야. 판매 가격이 아니고 랭크점 EQ에 들어가 주셔서 요 랭크점 EQ에 들어가서 첫 번째 넘버는 누가 돼야 돼요? 판매 수량이 되는 겁니다. 여기 커서가 있다 그러면 기준점은 요 판매 수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REF 전체 범위 어디에요? 판매 수량 전체. 얘는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여기 뒤에다가 위를 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수식 입력줄 끝에다가 요 엔드 퍼센트 넣어주시고 그 다음 뭐라고 써야 돼요? 위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 부분. 요거 뒤에 단위 붙이는 문제가 한 문제가 꼭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보시고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지금 if하고 left가 나왔어요. 그죠? if하고 left. 그러면 여기 보면은 상품 코드의 첫 글자라고 했어요. 이 상품 코드의 첫 글자라고 하는 건 요 S를 말하는 거예요. 얘가 S이면 인기 상품, 그 외에는 공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if 함수에 들어갔을 때 제가 또 요것도 if 함수에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또 한번 요 말을 써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품 뭐예요? 상품 코드 첫 글자. 얘가 뭐가 나오면 S가 나오면이에요. 얘가 S가 나오면, 그쵸? S가 나오면 얘는 뭐라 그랬어요? 인기 상품. 그렇지 않으면 뭐다? 공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상품 코드의 첫 글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뭘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left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클릭을 해서 요거를 이제 제가 한번 지우고요. 또 써볼게요. 여기서 뭐가 돼야 된다? left. 요 left에 있는 어디? 상품 코드에 있는 첫 글자. 요 상품 코드에 있는 몇 번째 글자요? 첫 번째 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f left, if right, if mid는 값이 다 뭐다? 문자다. 양쪽에 큰 따옴표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S가 나오면 참으로 가서 인기 상품이 나오는 거고 S가 안 나왔다 그러면 거짓이니까 펄스에 있는 공백이 출력이 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요 if 함수가 해결이 되는 거겠죠. 요게 S로 나와 있는 건 하나, 두 개밖에 없어서 인기 상품이 두 글자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라운드 업하고 에버리지가 나왔습니다. 라운드 업이라고 하는 거 올림해주는 함수죠. 여러분들 여기 봐보세요. 여기가 지금 0의 개수가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럼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시게 되면 얘는 자릿수가 마이너스 3이죠. 올림 하는 자릿수는 마이너스 3이다. 판매 가격의 평균값을 구해서 마이너스 3으로 올림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 라운드 업부터 들어가 주셔야 되는 겁니다. 라운드 업에 들어가서 자릿수를 먼저 적어주세요. 마이너스 3이라는 거. 라운드나 라운드업이나 라운드 다운에서는 무조건 자릿수를 먼저 지정을 해주시고 넘버를 구하면 되는데 이 넘버는 지금 에버리지죠. AVER, AGE 어디 부분에 있는 전 판매 가격 이 부분이죠. 그리고 가로를 닫아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요 판매 가격에 대한 뭐가 나왔어요? 평균값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요 평균값이 지금 이렇게 19,543.75가 나왔잖아요. 이 5가 올림수가 딱 돼서 올라가니까 이 9가 되니까 올라가니까 또 0이 돼서 또 올라갔죠. 그래서 2만 원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최대 판매 수량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 판매 수량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에 들어가면 돼요? 맥스에 들어가서 최대 판매 수량이 있는 곳을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 여기서 제일 큰 숫자가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5번은 썸이프가 나왔습니다. 근데 정의된 이름을 이용을 하라고 했고요. 종류, 이쪽에 종류가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하시고 되어 있어요. 그죠? 조림 상품의 판매 수량 합계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조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에요. 얘가 조건이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판매 수량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계산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는 어떤 게 조건이고 어떤 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데, 문제의 모든 패턴에서는 조건이 앞에 나온다라는 거, 그걸 좀 알면 내가 조건 찾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겠죠. 그럼 썸이프 함수에 들어가 볼게요. 썸이프 여기 있어요. 그죠? 썸이프 들어가 주셔서 맨 첫 번째 칸은 어디? 조림이 조건이니까 이 조림이 있는 곳을 범위를 지정하면 종류라고 떠야 됩니다.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조건에다가는 뭐라고 쓰면 돼요? 조림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는 건 아까 판매 수량이라고 했으니까 이 판매 수량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렌지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의 조건 범위, 크리테리어는 조건, 썸 렌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합계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 범위가 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답이 이렇게 1443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답들은 첨단위 심표 스타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요 6번에 판매 수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H14셀에서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뭐를 구하래요? 판매 수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상품명에 대한 뭐를 구해라? 판매 수량. 이 부분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바로 뭐다? 범위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요 범위, 요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클릭해 주시고 VLOOKUP에 들어가서 우리가 검색할 값은 누가 되는 거예요? H14셀. 마지막은 뭐다? 0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표범위, 테이블 어레이에 해당하는 요 범위는 아까 밑줄 쳤던 상품명에 대한 어디다? 상품명에 대한 판매 수량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열번호는 얘가 1번, 2번, 3번 판매 수량이 몇 번째 있어요? 네 번째 있어요. 그래서 열 인덱스 번호 여기가 4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은 답이 나와요. 그래서 두부 멸치 조림의 판매 수량은 1276 맞죠?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선택을 해놔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는 뭐를 해주셔야 돼요? 테두리를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 모든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A형, B형, C형의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뭐 1교시에 본다고 해서 나는 A형만 풀어봐야지 그러시면 안 돼. 함수 문제는 이렇게 다 골고루 섞어서 나오고 A형, B형, C형에 나오는 함수의 문제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다 어떻게 해요? A형, B형, C형 문제 다 풀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고 우리 김쌤 채널에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저도 힘이 불끈불끈 나겠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